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직에 올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당 위원장에 오른 건 조부인 김일성 주석을 뒤따르는 형태이자 당을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보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정은이 이번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노동당 위원장직에 지금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미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먼저 호칭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냥 위원장이 아니고 네. 예. 중앙위원회 위원장인데 노동당 중앙위원회라는 것은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당 대표자가 그다음이고 당 대표자 개최되지 않으면 당 중앙위원회가 이제 그다음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네. 하여간 북한에서 노동당에서 가장 그래도 높은 권위 있는 자리가 이제 당 중앙위원회고 그 위원장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김일성이가 66년도까지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옛날 거를 리바이벌해서 위원장이 이제 됐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과거에 김정일이가 70년대 후반에 당 중앙이라는 역할로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김정은이도 갑자기 그 2012년도 4월 달에 당 제1비서가 되기 직전까지는 당 중앙으로 불렸어요. 네. 그러면 이 당 중앙위가 당 중앙위원회거든요. 그럼 당 중앙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당 중앙위를 장악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당 중앙위라고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부터 4월 달 2012년 4월 달 그 당 제1비서 되기 전까지 당 중앙으로 불렸던 것인데 그것에 이제 재판으로 봐도 될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불릴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불릴 거고 약어로 하면 옛날처럼 다시 당 중앙으로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각에서 참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직함 무엇에 이제 추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제1위원장이라는 걸 재추대될 것인지 참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명실상부하게 사실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의 명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이렇게 관심이 갔던 걸까요? 자, 사람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김일성은 이제 국가 주석.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라고 부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김일성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이는 당 총비서고 이제 국방위원장입니다. 국방위원장의 약자로 해서 이제 위원장 그러는데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부르는 위원장은 다르죠. 예. 네. 김정은이는 이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고 김정일이를 위원장하면 이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뜻이고 그 김정일이 또 총비서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세 자리를 자기 할아버지한테 영원한 주석이라 했고 네. 자기 아버지한테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 하니까 아들은 가질 게 없어요. 네. 가질 게 없어서 이제 좀 궁여지책으로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름도 길고 부르기도 네네. 길고 해서 좀 모양새가 안 좋았었는데 모양새가 좋게 하는데 뭐를 할까? 참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많이 굴려보니까 그래도 위원장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혹시나 제1비서로 재추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그다음에 당 아버지가 두 개 가지고 있잖아요. 총비서를 가지고 있고 국방위원회 위원장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아버지한테서 총비서를 이제 뺏는 거죠. 왜 그 뺏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되냐면은 김정일이를 총비서로 추대한 게 2012년도 4월 달에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를 했어요. 근데 당 대표자회보다는 당대회가 높거든요. 그럼 이번 당대회에서 그걸 번복을 하고 그 김정은이를 총비서 추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김정은이가 불효자식이다 소리가 예. 들을까봐 그럼 결국은 김정은이는 그걸 선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앙인민회 위원장 옛날에 살아있던 것을 다시 되살린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1966년에 폐지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살린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김일성 따라하기입니다. 네. 김일성 따라하기고 또 김일성을 따라하는 이유가 왜 그럼 아버지를 따라하지 왜 할아버지를 따라하느냐인데 아버지 시대에는 사람들을 많이 굶겨 죽이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에 대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 동경을 하고 옛날에는 정말로 풍요로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김일성이가 당 중앙위 위원장으로 불릴 때가 가장 그 풍요로웠습니다. 네. 60년대가.
역시 가장 풍요로웠고 왜 이렇게 풍요로웠냐면은 6.25 종전 직후부터 소련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뿐만 아니고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그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해서 거의 무상으로 모든 공업시설을 그대로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연간 심할 때는 20%에 30% 성장했습니다. 10%가 아니고 연간 20% 30% 성장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흉내내는 것은 김정은이가 내가 앞으로 통치하면은 김일성 시대처럼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 향수를 불러오는 역할을 네, 또 그런 거를 이제 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 나타난 것이 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그 김일성이가 80년대는 이제 주로 인민복을 입고 나지만 그 전에는 양복을 많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양복 입은 모습도 바로 이제 그런 그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경 낀 모습도 연출을 하는 그렇죠. 거겠죠. 안경 비슷하게. 낀 예. 것뿐만 아니고 목소리, 헤어스타일, 짚고 이렇게 연설을 하던 그 모습도. 짚고 하는 건 조금 예. 다른 것이 김일성이는 김정은이는 워낙 젊으니까 그냥 저 뒤에 의자는 없는 것 같은데 김일성이는 옛날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네, 참 네. 할아버지의 그런 후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 의자를 예. 어떻게 한다면 앞에서 보면 뭐 전혀 모르는데요. 엉덩이만 살짝 걸치게 해가지고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앉아 있는 상태로 연설했는데 김정은이 제가 자세히 봤는데 김정은이는 이 저 몸 흔드는 거 보니까 의자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새로운 당직에 추대가 된 만큼 이제 당 규약에도 개정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어떤 확실한 발표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자, 김정은이가 당 중앙위 위원장이 됐다는 얘기는 없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당 규약이 바뀌어야죠. 예. 그 당연히 그러면 그 규정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개정을 했어요. 개정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은 김정은이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핵보유국. 예. 그러면 분명히 당 규약에도 서문에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넣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분명히 넣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경제 병진 노선도 분명히 당 규약에 들어갔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 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이라고 그랬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는 김정은이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이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회 때 뭐가 나왔습니까? 김정은의 당이라는 소리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당 규약에도 김정은의 당 소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분명히 네. 당 규약 개정을 하면서 들어갔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중요한 소식을 외신의 당대회 취재를 허용한 자리에서 발표한 점도 눈에 띕니다. 어떤 효과를 노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신 기자를 130명이나 불러놓고 네. 그 당대 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한 200m 밖에서 취재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영국의 기자를 갖다가 9시간 동안 그 감금을 하고 강제 추방을 했죠. 네네. 지금 현재 기자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효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너스를 준 거죠. 아, 예.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지금 막 통과된 건데 현재 누구누구가 이제 뭐 상임위원장이 됐고 뭐 누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그 기자들한테 전해줌으로써 네. 나름대로 기자들이 환심을 살라는 게 아닌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이거를 기자들한테 전달한 사람이 김영남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영남은 옛날에 평생 동안에 외교부에서 컸습니다.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외무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명목상 국가 원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을 잘 다룹니다. 그러니까 김영남을 시켜서 현재 그 인사 문제를 가서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짚고 갈게 그 BBC 기자들 추방당했다고 좀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뭔가 짜여진 각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보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갑자기 이렇게 생긴 상황일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북한의 모든 행동은 이걸로 보셔야 됩니다. 최고 존엄을 건들면 그 반드시 항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그 항의를 해야 되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BBC 기자들이 가장 건든 게 김정은이를 뭐랬냐면 뚱뚱하고 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김정은을 건드렸는데 만약에 그 현재 그 당 중앙 검사위원회 검사위에서 예. 네. 이걸 항의하고 그 기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봉변을 할지 모릅니다. 네. 일단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일단은 BBC 기자를 네. 이렇게 예. 제재를 했는데 제재 하나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북한 체제 선전을 하다가 마이너스 효과가 되니까 네. 김영남이가 이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다독이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뭐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 이미지 실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가 수치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그다음에 국방력도 마찬가지고 당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보면은 쓴 표현들이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다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왜곡됐고 날조된 보도인지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이 또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고립되고 뭐 외롭고 그다음에 거의 뭐그 형부소 같은 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했지만 그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결국은 김정은 개인을 건드는 BBC 기자만 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존엄을 건든 것이기 때문에 부하들로서는 항의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초청한 기자들 내쫓는 거 북한만이 참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당대회에서 오늘 북한 고위직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제 5명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쭉 인사 단행한 거 봤을 때 북한에서 이제 노장청 어떤 조화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역시 이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어떤 것이냐. 예. 아까 얘기했죠. 제일 높은 게 당대회입니다. 당대 개최 안 되면 당 대표자가 개최하고 당 대표자가 개최 안 되면 당 중앙위가 대신하고 당 중앙위가 개최 안 되면 당 정치국이 대신하는데 정치국 회의도 개최 못하면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4개가 하나도 작동이 안 되면 상무위원만 모여서 결정을 해도 당대 결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상무위원회가 중요하죠. 네. 그런데 김일성 시대에는 5명이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그러면 이종옥, 김일 이 5명이었는데 둘이 죽었어요. 둘이 죽어가지고 김일성, 오진우, 김정일 셋이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이루고 있다가 김일성이 죽고 오진우 맞아 죽습니다. 김정일이가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선을 안 해. 그럼 정치국 상무위원은 자기 혼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당교육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된 예. 겁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상무위원에 있는데 현재 다시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최용해, 김영남, 그다음에 누굽니까? 박봉주하고 황병서 예. 5명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5명 만든 것은 결국은 김일성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렇게 역시 또 할아버지 나라가 보충이 되고 반영된 거예요. 또 예. 하나는 우리가 90이 다 된 그 김영남이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김기남, 최태옥, 양영석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은퇴할 거라 생각했는데 은퇴 안 시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은퇴 안 시키는 게 바로 북한 정권이 안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면은 뭐 쿠데타나 정권 교체 원치 않습니다. 그냥 허리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말이죠. 그냥 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그냥 그걸로 가고 싶어요. 끝나고 네. 싶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권 지향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바로 이제 노장청에서 노인들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거고 예. 중간에 장년층을 쓰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자리 부부장이나 내각의 상들은 실세요. 예. 실제로 일어난 사람들은 이 장년층을 쓰고 그다음에 청년은 노동력을 이제 부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터널 공사할 때 젊은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네. 노장층을 다 쓰는 건데 네. 요번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이제 5명이 들어섰지만 당원도 44만 명 늘어났어요. 지난 그 6차 당대 때보다 44만 명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다 청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도 계속 쓰지만은 청년들도 한 44만 명 더 이제 당원으로 받아들여서 김정은 체제를 이렇게 옹위하라라고 해서 네.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노동당 대회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뭐 별 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총평 어떻게 좀 하고 싶으세요? 자, 일단은 새로운 얘기 없다고 하신 것은 네. 근래에 한 2, 3년 내에 북한이 했던 그 어떤 모든 행위들 그런 논술, 언술 이런 그다음에 미사일 쏜 거 핵실험한 것이 그런 것들이 총 취합돼서 당대에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다고 하시는데 네. 과거에 6차 당대 때 36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변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당대라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에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새롭게 당의 그
그 걸어갈 길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취합이 됐으니까 종합이 됐다. 종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부 다 지금까지 모든 행위들을 김정은이 했던 모든 정책적 행위들을 추인을 한 것이고 그것을 네네.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 그래도 몇 가지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 경제 발전 5개는 전략이라 했기 때문에 계획하고 달라서 구체적 수치를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네. 과거에 김일성 시대 이렇게 당대를 하게 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 수치를 다 얘기합니다. 전년도까지 석산 생산량이 얼마였는데 앞으로 5년 되면은 얼마큼 생산시키겠다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데이터를 얘기했는데 김정은이는 현재 4일 동안의 당대 기간 동안에 어떤 데이터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밝힐 게 없는 것이에요. 밝힌 게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시 못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의 비핵화. 네. 세계의 비핵화가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그것 자체가 보면은 결국은 핵 포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위치에 서겠다. 6번째 자국이 되겠다. 이런 의미와 또 같은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무 교수님과 함께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와 관련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